안녕하십니까.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에서 준비한 기업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본 기업 설명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장가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산업 우수 기업 및 기관과 물류산업 취업 희망 청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자리 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진행의 연례 일자리 행사입니다.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는 본 기업 설명회 외에 온라인 채용관, 채용 상담관, 온라인 취업 컨텐츠관 등이 운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홈페이지 로지스틱스 잡점 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9일 다섯 번째로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기업은 태웅로직스입니다. 그럼 기업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설명회 발표자분을 소개합니다. 발표자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저 잠시 연결 때문에 비디오만 켜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용로직스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안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더 나누면 좋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용로직스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태용로직스 기업 소개라는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발표 자료 공유 확인됐습니다. 그럼 바로 태웅로직스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 설명회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용로직스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안광현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알아가시고 그리고 또 태용로직스에 대한 채용 꿀팁이라든지 그리고 태용로직스는 고객의 SCM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국제물류 성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최고의 물류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지금도 많으시겠지만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종합 물류 회사입니다. 약 630명 정도의 임직원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12월 기준 1조 3,282억 원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랑할 게 있다면 3PL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 회사입니다. 지금 송출이 잘 안 되나요? 네, 지금 영상 송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자꾸 끊겨서요. 조금 정비하는 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인터넷 연결과 화면 송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참여자분들께서는 조금만 양해 여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파이가 조금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와이파이로 바꿨고요. 지금 화면 공유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오면은 공유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연결에 혹시라도 문제가 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시면은 다시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영상 네, 송출도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와서 바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참여자분들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처음부터 그럼 설명을 하면 태용로직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태용로직스는 1996년에 설립된 업력 28년의 종합 물류 회사입니다. 고객의 SCM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국제 물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물류 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360명, 해외 270명, 약 630명의 임직원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작년 12월 기준 약 1조 3천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가 자랑할 게 있다면 3PL 업계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한 상장 회사라는 건데요. 3PL에 대한 개념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3자가 물류를 대행한다라고 해서 3자 물류, 계약 물류, 3P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매출액 성장과 물동량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 TEU는 우리 평소에는 못 보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20피트 컨테이너짜리 하나
가 1T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거를 30만 개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히스토리입니다. 1996년에 설립한 이래로 2000년도에는 양적 성장, 해외 법인, 해외 네트워크 발판 마련을 위해서 자본금도 증액하고 그런 양적 성장을 한 시기였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서는 보다 나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 AEO 취득이라든지 IT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는 연도였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들어서는 M&A, 공격적인 투자와 부동산 설립을 통해서 사업 다각화를 이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영역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움로직스는 크게 해상운송, 항공운송, 프로젝트 벌크, 복합운송, CIS, ISO 탱크 영역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해상운송입니다. 태용로직스는 FCL, LCL 등 모든 종류의 해상운송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제품 운송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022년 해상 전체 물동량 중에서 29만 TU 중에 석유화학 제품이 23만 TU였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태용로직스와 다른 국내 거래처들과 그리고 선사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며 해상 운송의 경쟁력을 더 더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항공 운송입니다. 항공 운송은 말 그대로 항공을 통해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영역입니다. 항공기를 통한 수출입 화물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산출과 운송료 견적 등 전체적인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가 다양한 이점도 활용하면서 운송에 좀 더 특화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물류입니다. 프로젝트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컨테이너 외 운송 제품들을 운송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수주가 들어오면 화공 플랜트나 전력 플랜트, 인프라 사업 등 공사 현장까지 해상, 육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사업 비용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된 그런 사업 영역이라서 저희도 별도 사업부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영역입니다. 다음은 복합운송입니다. 복합운송은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운송 과정을 책임지는 사업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분들에게 원스톱 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전문 부서를 설립해서 이 사업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IS 철도입니다. CIS 운송은 CIS 중동, 몽골 등 이런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영역인데요. 중앙아시아 지리적 특성에 맞춰 TCR, TSR, TMGR 등 운송 및 통관에 전부 사업 영역을 제공하고 현지 법인을 통해 물류 허브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화물의 포장, 수출입 대행 업무까지 삼국 간 무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OS 컨테이너인데요. 사실 iOS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세움로직스가 보유량이 국내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ISO 탱크 컨테이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사업 영역도 확장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ISO 탱크는 일반 컨테이너와는 다르게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라든지 그런 화학 제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채용도 활발하게 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희 탱크 사업부도 좀 더 사업의 볼륨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열사 소개입니다. 태용로직스는
자회사 해외 법인까지 포함해서는 꽤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는 핵심 계열사 4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이주 전문 업체인 GLS 코리아, 그리고 국내 화물 운송 업체인 세종종합물류, 그리고 창고, 수출입 화물 보관, 컨테이너 작업 등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태용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저희 태용로직스에 합류한 트랜스올은 전문 항공화물 혼재, 그러니까 콘솔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 계열사를 같이 보유하고 있다, 같이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법인 소개입니다. 지금 현재는 14개국에 16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해외 법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태용로직스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태용로직스 임직원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해외 법인의 출장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고객사입니다. 태용로직스는 화학 제품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이시면 케미칼이라든지 하나토탈, 금요석유화학 등 화학 제품 회사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영업을 하고 좀 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의 강점이라고 하면 타스 그리고 팀스라는 태용로직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고객분들에게 좀 더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 IT 전략팀이라는 개별 부서를 설립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고 개발의 운영까지 담당해서 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증서입니다. 태용로직스는 다양한 인증을 취득해 왔는데요. 청년치나 강소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강소기업 등 여러 가지 인증서를 통해서 태용로직스의 기업 가치를 좀 더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을 복리후생 부분인데요. 복리후생을 보시는 바와 같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회사 생활에서도 뭐 사내 카페라든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도 임직원분들께서 원하시는 교육은 회사에서 다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식대 관련 지원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내용은 태용로직스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용로직스는 글로벌, 책임감,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총 3가지를 인재상으로 잡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국제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필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의 책임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창조적인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을 인재상으로 뽑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태용로직스는 연 2회 공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 채용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채용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채용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용로직스 채용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채용 안내, 채용 공고, 지원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 안내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MIC라고 저희가 약자를 적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류 회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 또는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서류 전형에서 어필을 하시고, 그리고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과 경험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서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면접 전형인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을 동시에 봐서 한 차례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사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고요. 직무에 대한 능력과 또는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팀과 부서 또는 더 크게 보면 태용 로직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인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영어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 자기소개 정도는 준비하시는 센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지원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태용로직스와에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까지 합격하시게 되면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응시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직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적성 검사까지 다 완료하시면 최종적으로 전형별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채용이 결정되면 별도로 입사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제출해 주신 서류가 이상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직무 역량, 직군별 직무 역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태용로직스는 영업직, 업무직, 관리직 총 3개의 직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현업에 계시는 팀장님들, 부서장님들과 다 소통을 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영업직은 아무래도 새로운 거래처나 루트, 또 이제 항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는 이제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 또는 선사, 화주분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원만하고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업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내 업무를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성과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 스트레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 직구입니다. 업무 직구는 영업직에서 영업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체결되면 그 업무를 받아서 오퍼레이션하는 직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꼼꼼한 성격, 어떤 물량이 있고 단가는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서류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성격을 아무래도 1번으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영어라든지 뭐 제외국어라든지 그런 외국어 능력이 있으시면은 좀 더 서류 보시거나 또 해외 거래처랑도 소통할 때 좀 더 원활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같은 네, 인사 담당자 같은 관리 직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루틴한 업무 안에서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 안에서도 본인만의 자율성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소통할 때 좀 기본적인 이제 비즈니스 매너 같은 걸 좀 중요하게 많이 여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막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앞에 조금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에 보시면 SNS 채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카카오 채널, 블로그, 유튜브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정보들,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용 SNS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저는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로직스 안광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용로직스의 채용 담당자 안광현님께서 진행해주신 기업 설명회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사전 참가 신청자 그리고 설명회 참가자분들께서 남긴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담당자분의 답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참가 신청자 정민우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입사 지원 시 중요하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태웅에서는 어떤 경험이 있는 지원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네, 이 부분도 괜찮으시면,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조금 켜주실 수 있을까요? 비디오 지금 혹시 안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아서 비디오를 켜주시고 답변을 주시면 또 잠시만요. 참여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도 안 보이시나요? 비디오 지금 저는 네, 킨 지금 걸로 확인이 비디오 되는데요.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질문이 이제 이것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드려도 되지만 저희 이제 현업에 계신 직원분들이랑도 소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지원 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좋은지 이런 질문을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필요한 역량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물류 관련 지식, 물류 관리사라든지 무역 영어라든지 아니죠. 물류 관리사라든지 국제무역사 이런 물류 관련 카테고리. 두 번째가 글로벌 역량, 어학 능력이라든지 토익 점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이거는 이제 스펙적인 부분이지만 역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좀 더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대한 태도를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업무를 받거나 업무를 같이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고 좀 더 자세, 태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다면 좀 매력적인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면접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은수님께서 문과 출신과 이과 출신의 채용 직무 차이나 채용 제한 등이 있는지, 그런 구별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문과나 이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누어서 채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물류 회사이다 보니까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물류학과 등 문과 계열 지원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을 좀 더 선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전공을 무조건 본다라기보다는 전공은 이제 그 물류나 그런 본인의 직무에 대한 그런 관심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물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물류에 대한 경험을 잘 어필해 주신다면 지원은 누구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성향희님께서 입사자들의 주요 스펙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졸업 예정자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저도 처음에 참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가 말씀드렸죠. 물류관리사,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무역영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외에는 토익 점수라든지 오픽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기서 이외에 스펙이라고 하면은 경력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졸업 예정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물류 관련 회사라든지 아니면 물류 관련 회사가 아니어도 회사 경험이 있으시면 인턴 경험이 있으시면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덕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태용 로직스만의 물류 기술 또는 시스템, 노하우가 존재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회사 소개 부분에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태용루스 같은 경우에는 IT 개발, 운영 전담 부서인 IT 전략팀을 통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많이 시스템화가 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물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화물 고객이 좀 더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장 참가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김민성님께서 북미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어가 미숙합니다. 사수님과 다니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HSK 6급도 태용로직스 입사 시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사실 주셨습니다. 네, 예, 질문이 지금 김민성님께서 해주신 질문이시죠? 네, 북미. 사실 북미 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역들이 있어요. 같은 팀에서 일을 우리 회사에서의 화물, 북미형 화물을 운영하는 그런 파트가 있고, 또는 이제 바이어라든지 해외 쪽이랑 직접 컨택하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은 북미 영업에서 근무를 하시려면 지금 외국어 점수가 있으신 게 훨씬 도움이 되시긴 할 겁니다. 물론 페이퍼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물론 어느 정도 800점 이상이면 저희가 우대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800점 정도, 토익 800점 정도의 그런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사수님과 다니면서 더 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혁수님께서 태용로직스에서 가장 만족하시는 복지가 무엇인지 질문 주셨어요.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회사에서 사내 카페를 되게 자주 이용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아메리카노가 한 800원 정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로 충당을 하는, 그리고 여기 식당도 저희 그 구내식당이라고 여기 좀 가서 좀 걸어와서 어쨌든 식당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 끼에 3,500원씩 먹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뭐 월급도 받지만 그런 이제 밥 먹는 거라든지 커피 마시는 거 가지고 이런 저는 제일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수형님께서 만약 입사할 때 1차와 2차에 합격하고 3차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다음에 지원할 때 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은 자기소개서를 아마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포지션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낮을 겁니다. 예를 들면 1차 서류를 붙으셨고 면접을 붙었는데 나중에 최종에서 떨어지셨다고 하면 이미 그 포지션은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포지션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자기소개서보다는 좀 더 내용을 바꿔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1차를 붙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미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에서는 크게 문제사항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조금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범규님의 질문인데요. 태용로직스가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매출의 다각화를 회사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저희 회사에서 회의할 때 하는 질문 같은 느낌인데요. 참 고급 질문이신데 어쨌든 석유화학 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항상 기마다 사업에 대해서 뭘 할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즘 뭐 무역 수지도 좀 다들 아시겠지만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도입할까. 그래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SO 탱크 컨테이너 쪽으로 좀 더 프로젝트 아까 플랜트라든지 대기업들에서 수주 받아서 공장을 짓거나 이럴 때 필요한 물류사 저희가 그런 물류사로 되기 위해서 굉장히 사업을 확장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준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업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인사 담당자다 보니까 저희 태용로직스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 테슬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21년도에 1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금 3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제 저희가 해외 법인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해외 법인에 보내기 위한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해외 법인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어학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법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그냥 면접을 보고 영어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어, 한 여섯 명 정도 선발을 하고 그 선발 과정에서 저도 같이 교육도 듣고 워크숍도 하고 해외도 저번 10월 달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법인에 직접 방문하면서 어떤 법인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뭐 관광도 하고 뭐 이런 프로젝트여서 많이 기억이 그게 남았네요. 저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동은님께서 입사하실 때 같은 업종의 경쟁사가 아니라 태웅로직스를 택하신 이유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테오로직스를 저는 처음에 이제 지원자분들 다 똑같으실 거예요. 네이버라든지 구글 유튜브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잖아요. 제가 봤던 거는 성장성이었거든, 사실은. 테오로직스가 상장도 했고, 그리고 기업 가치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는 저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 들어오면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테크노직스를 네, 선택하기 좀 그런데요. 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세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여자분들의 많은 질문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광현님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런 행사 말고도 저희 뭐 대학교라든지 저희 테크노직스에서 채용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에도 지금 채용 공고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직스 채용 공고 확인해 보시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인사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3 온라인 물류산업 청년 채용 박람회 19일 5회차 온라인 기업 설명회, 태웅로직스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